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5년 6월 26일 부산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의외로 부산 자체 경마가 어렵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배당이 좀 많이 터졌는데 그게 좀 못했어요. 못했기 때문에 좀 반성을 좀 많이 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부산 경마가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느냐, 좀 쭉쭉 루즈한 그런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 그 제주 교차하고 부산 경마에서 배당을 빵빵 터뜨렸던 그 강타의 모습이 좀 사라진 것 같은데, 그건 아무래도 조금 루즈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좀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런 게 있잖아요. 절실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얘기가 있듯이, 자, 이번 주는 월말 경마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승리에 대한 절실한 마음을 갖고 임해볼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자, 이번 주는 한번 멋진 대승으로 한번 이어가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가 이제 월말 경마인데 승부주간으로 한번 선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달에도 이제 월말 경마 때 제가 승부주간을 선정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대승을 거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도 승부주간으로 해가지고 지난주에 못했고 그 이전에는 완벽한 대박이었죠. 뭐 123.9배, 뭐 일요일 날도 뭐 완벽한 대승, 금토일 모두 대승을 거뒀고, 그러니까 지난주가 못했어요. 6월달은 지난주가 못했고 나머지는 다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가 이제 승부주간으로 정해가지고 이번 주에만 이기면 6월달도 이기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4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3주를 이기고 1주를 졌다, 그러면 뭐 이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승부주간으로 선정을 해서 한번 멋진 대승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6월 26일 부산경마의 전반적인 흐름은 월말 경마임에도 불구하고 지난주보다는 조금 쉬운 것 같아요. 조금 쉬운 것 같고, 또 배당 자체도 지난주보다는 좀 적게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부산경마 자체가 좀 엉뚱생뚱하게 좀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미연에 좀 방지를 해야 되겠고, 또 제주 교차 경마는 부산 경마보다는 조금 더 배당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된다. 자, 하지만 뭐 큰 배당은 아니고요, 한 중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주 부산 자체 경마와 제주 교차 경마는 다적 중에 포커스를 맞추고 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승부주간, 자, 이번 주는 월말 경마 승부주간으로 선정을 해서 멋진 한번 대박을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면서, 자, 적중력은 지난주는 못했으니까 생략을 해버리고, 자, 이번 주는 이기는 거, 오로지 승부주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본 예상에 만전을 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면서 부산 제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제1경주입니다. 신마들의 전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1번 메이드인 명성. 작년도에 이제 주행검사를 받고 1년 후 가진 주행검사에서 초반 선행력은 다소 부족했지만 종반 강하게 추진하자 탄력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이번 편성 자체가 거리가 1000m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전개상 조금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정도는 기다려봐야 되겠다. 자, 2번 스틸 더 쇼 Y라는 마필. 패턴도 좋고요, 등짝이 좀 불안하긴 합니다만 마필 자체의 기본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에요. 굉장히 좋습니다. 마필 자체의 잠재력이 굉장히 좋고, 또 주행검사 때 모습도 보니까 선행력이 굉장히 우수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선행력이라면 신마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자, 2주 내내 김정우 기수가 빡세게 이 전담조기를 실시하면서 마필 상태에 많이 끌어올린 마필이기 때문에 2번 스틸드쇼 Y라는 마필은 안쪽 게이트에서 초반 질르고 나가면은
의외로 선전을 할 가능성도 조금은 내포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일단 상태는 최상입니다. 자, 그래서 잠재력도 괜찮은 마필이기 때문에 2번 스틸 더 쇼 Y는 등짝은 불안하지만 배팅권에는 무조건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이제 외곽 게이트에 10번 나온 베라라는 마필입니다. 점진적인 경기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번 경기 때 비오질주에게 졌어요. 비오질주에게 졌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10번 비오질주도 지난번 입상 자체가 경기력이 하강을 하는 가운데 1구원은 입상이고, 또 10번 나온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두 마필의 능력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마필이 더 낫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제가 보는 경기에서는 이번 주에 훈련 상태로 봤을 때는 10번 나온베라가 더 상태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10번 나온베라의 상태가 좋겠고, 그 이전 경주 시에는 또 나온베라가 비오질주를 이겼던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엇박자로 때릴 가능성이 있어서 10번 나온베라가 9번 비오질주를 이길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어서 저는 10번 나온베라와 2번 스틸 더 쇼 Y 이 두 마필에게 가장 기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부산 제1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아무래도 10번 나온베라를 강하게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400m 700점 이하 경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3세 이상의 현굴의 좀 부진형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힘찬 기운이란 마필입니다. 기본적인 순발력이 괜찮은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시에도 이제 게이트가 좋기 때문에 훈련 상태도 최상이었고 훈련 패턴도 좋은 마필. 자, 그렇기 때문에 1번 힘찬 기운은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경주력을 보여줬고, 지난번 경주 때는 선행을 나서지 못하면서 400m 경주에서 아쉽게 3착을 차지했지만, 자, 이번에는 뭐 전개상 선행 가능성도 높고 훈련 상태 또한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1번 힘찬 기운은 이번 편성에서 뭐다? 대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강타는 1번 힘찬 기운을 놓고 때릴 생각입니다. 뭐 후착도 중반 이내에서 압축이 가능한 경주인데, 어찌됐든 1번 힘찬 기운은 이 편성에서 무조건 되는 마필이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1번 힘찬 기운에 대해서는 어필을 해보고 싶은 그런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힘찬 기운을 놓고 때리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때리고 마치면 끝나는 경주.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2경주로 깔끔하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빠른 말은 없습니다. 아주 빠른 말은 없고 상대적인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 존재하는 경주인데, 바로 3번 라이징 브라보라는 마필입니다. 자, 3번 라이징 브라보는 실질적으로 이제 작년도 10월 달에 데뷔전을 치르고, 자, 1년 정도의 공백기를 갖고 휴양을 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휴양을 했죠. 6개월 정도로 휴양을 하고, 5월 20일 날 이제 데뷔전을 치렀던 마필인데, 실질적인 데뷔전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선수인전 모두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출중한 병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이번 이전체도 병력 없이 맞이를 하고 있는데, 병력은 있긴 있어요. 찬가상도 있고 우아태고 열창 정도를 갖고 있는데, 뭐 상태도 좋고 마필의 능력도 괜찮은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편성에서 뭐 충분히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자, 3번 라이징 브라보는 강력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나 전개상으로 봤을 때 3번 라이징 브라보를 이길 수 있는 놈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후차권에서 은근히 좀 배당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안정적인 선에서 끝날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3번 라이징 브라보를 놓고 강타와 함께, 자, 이번 2경주에 임하는 거로 약속을 하고서 임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라이징 브라보 간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주교차 3경주도 은근히 배당이 좀 나올 수도 있고, 또 안정적인 선에서 끝날 가능성도 있는 그런 편성인데, 가장 눈에 띄는 마필은 일단 7번 번개왕자라는 마필입니다. 번개왕자는 사실상 이제 근간 3번의 경주에, 그러니까 데뷔전까지 따지면 4연승에 성공을 하고 있는 마필이고,
자, 이번 경주가 이제 5연승에 도전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데뷔전을 빼고는 모두 선행 일변도의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주에도 안쪽 게이트에 1번 한백장군이 버팅기고 있는데, 두 마필이 같이 뛰었을 때도 7번 번개왕자가 빨랐어요. 그러면 이번 경주 시에도 선행력 측면에서는 7번 번개왕자가 빠를 가능성이 높고,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7번 번개왕자가 선행을 가지 않고 따라가는 전개를 펼친다 하더라도 잠재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7번 번개왕자는 굳이 선행형 마필이라고 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상대들이 약하고 느린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선행을 가서 입상을 했을 뿐이지, 실질적인 능력으로만 놓고 본다면 7번 번개왕자는 이 편성에선 선행이 아닌 선임으로도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5연승에 도전이 가능한 훈련 상태의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7번 번개왕자는 이 편성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패턴이 좋아요. 훈련 패턴도 좋고 데이터 쪽으로 데이터 패턴 접촉 자체도 굉장히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7번 번개왕자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그런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강하게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7번 번개왕자는 뭐 이 편성에서 빠질 이유가 없다.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장에서도 7번 번개왕자를 대가리 놓고 자, 한번 승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멋진 적중이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후차기야 뭐 1번 한백장군이 눈에 띄긴 하니까 7번 1번 정도 봐줄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부산 이제 3경주로 넘어갑니다. 오전장에는 이렇게 출전수는 좀 적고, 또 실질적으로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승부 의지나 능력, 그 다음에 이제 전개, 여기에 이제 훈련 패턴까지 좀 마필들을 강하게 읽어준다면 뭐 2방 이내에서 공략도 가능한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장에는 이 적중 위주로 해서 여기서 이제 자금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강타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매치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문자를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ARS를 들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이런 경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기를 들으면서 저와 이제 여러분들 간에 어떤 호흡이 맞아야 돼요. 호흡이 맞아야만 대승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런 호흡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강타를 애용을 해주시고 또 성원을 해주신다면, 한 달이든 1년이든 놓고 본다면 무조건 이기는 경마, 환수적 측면에서 대박을 낼 수 있는 경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강타가 예를 들어서 한구라를 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 100배는 최소한 넘잖아. 복승 단통으로, 복승식 기준으로 100배가 단통으로 때리는 경주도 있고, 또 40배, 50배 이런 것도 그냥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한 칼 면에서는 당대 최고가 아니냐,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재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이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성의 특징은 빠른 말이 없어요. 빠른 말이 없다면 성인 내지는 취입형 마필들이 충분히 득세가 가능하다. 그런데다 거리도 1400이다. 그런데다 아주 뚜렷한 잠재력이 우수하거나 능력이 우수한 마필들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번 편성 자체는 기본적으로 느린 편성이라고 하더라도 전개상 앞장 뜨는 놈과 또 종반 뒷심을 겸비한 마필들이 그만큼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알파성이 그래도 가장 낫지 않느냐. 등짝이 김동영이라서 좀 별로 마음에는 안 들지만 기본적인 추임력 자체의 안정화를 이루고 있는 마필입니다. 추임력이 아주 우수한 마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아주 빠른 말들은 없거든. 그렇다면 추임 일변도의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1번 메가하트나 4번 더스타즈 같은 마필들이 있어서 이런 마필들이 입상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또 상대적으로 선행을 갈 수 있는 5번 왕공 같은 마필들도 충분히 입상이 가능성이 있지만 너무 획일화적이는 거지. 왕공이라는 마필은 뒷심이 부족하고 1번 메가하트하고 4번 더스타즈는 뒷심은 우수한데 선행력이 부족한 마필들이고, 그렇다면 거리상의 1400거리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입상을 못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간 그룹을 끌 수 있는 마필,
전개상으로도 선입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 뒷심도 갖고 있는 마필이 축으로는 가장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2번 알파성이 가장 축마로서는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강타는 2번 알파성을 한번 강하게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변이 발생을 한다면 8번 여러분의 세상도 안 될 이유는 없어요. 자, 그래서 8번 여러분의 세상도 조심을 좀 해야 되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요번 경기는 은근히 좀 조심을 해야 돼요. 2번 알파성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긴 하는데 알파성이 무조건 충만하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왠지 모르게 좀 배당의 냄새도 콜콜 나는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번 알파장 유리하기는 합니다만 무조건 충만하고 보기에는 2%가 좀 불안할 수도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2번 알파성을 놓고 요 경주는 한번 강타가 첫 번째 승부처에서 한번 승부를 해보고 싶은 경우에요. 부산 3경기를 한번 첫 번째 승부처로 해서 승부수를 한번 던져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만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메리트가 있네요. 이 부산 3경기는 첫 번째 승부처로 해서 2번 알파성을 가져를 가는데 얘가 무조건 충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은근히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경주야. 그래서 3경기는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자 끝까지 한번 적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4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제주교차 4경주입니다. 누가 팔릴까요? 7번 1대 천하가 팔릴까요? 6번 세계 일주하고 7번 1대 천하는 이 편성에서 선행을 갔을 시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뽑아내었던 마필입니다. 두 마필 중에서는 아무래도 잠재력 측면에서는 7번 1대 천하가 조금 더 낫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워낙에 등락폭이 심한 단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6번 세계 일주는 7번 1대 천하가 선행을 못 나가면 얘네들 중에서 누가 선행, 예를 들어서 6번 세계 일주가 선행을 나가고 7번 1대 천하가 선행을 못 나가면 7번 1대 천하가 불안한 것이고 7번 1대 천하가 선행을 가고 6번 세계 일주가 선행을 못 나가면 6번 세계 일주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듯이 7번 1대 천하도 무기가 선행 외에는 없어요. 1편전에서 싸워서 이길 무기가. 그렇다면 얘가 강력한 축으로 달렸을 때 2편성이 2변의 소지가 있다 없다? 있다. 왜? 경합이라는 또 다른 숙제가 남아있잖아. 두 마리가 비비면 어떡할 거야? 비벼버리는 날에는 어떻게 돼? 개죽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뒷심이 우수한 마필들, 즉 이런 마필들은 배당형 마필들이거든. 그리고 북병형 마필들이거든. 그럼 이런 마필들이 입상에 성공을 하고 뒤통수를 치고 성공을 하면 어떻게 된다? 999도 터질 수가 있고 중배당 기본으로 터질 수 있는 경주가 바로 제주교차 4경주다. 그래서 1대 천하는 나름 잠재력이 있으니까 얘를 배팅볼에 가져가는데 1대 천하가 강력한 대가리를 놓고 때리는 것은 무기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 선행 외에는 답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거지. 얘는 축으로 놓고 때리는 것은 도살장에 들어가는 그 행위랑 똑같다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7번 1대 천하는 바치는 막곤이다. 얘가 가장 입상골에 선행을 간다고 하고 수호수가 이빨 나왔다 해더라도 얘를 대가리 놓고 때리는 건 불안한 거야. 아예 안 하면 모를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면 얘를 뺄 수는 없잖아. 그러면 단통이라는 공략 가능한 마필을 오히려 배당의 환수를 노리면서 때려볼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경주가 바로 이 제주교차 4경주다. 그래서 죽을 때 죽더라도 여기서는 그냥 중배당, 고배당 단통으로 때리고 죽는 게 맞죠. 그러니까 7번하고 매치가 들어오면 좀 덜 먹고 그것도 중배당일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질 이유가 없다는 얘기지. 믿질 이유가. 여기서는 죽던 살던 승부를 봐야 되는 경주예요. 제주교차 4경주는. 여기서 승부 못하면 이슬비 5점 선에서 그냥 아웃되는 거야. 뭐했지 내가 집에 갈 때 뭐 한번 때려보지도 못하고 난 비응신이야. 난 죽어야 돼. 난 한강물에 뛰어 죽어야 돼.
뭐 하는 거야? 찔찔이 그냥, 돈 아낀답시고, 찔찔이 사다가 어디다 뺄 때가 한번 시원하게 못 해보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경마를 하지 말아야죠.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4경주 오늘 강타에, 조용한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3경주가 배당이 좀 터질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물론, 알파석이란 마필이 들어오면 배당이 별로 안 터지겠죠. 알파석에 빠질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배당이 터지겠고, 제주개차 4경주도 준비인 승부처로서 1대 천하라는 마필이 빠질 수도 있고, 얘를 대가리 놓고 때려서는 안 되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1대 천하는 가정은 가야 되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부산 4경주 오늘 강타의 두 번째 승부처이자 조용한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주는 당연히 7번 월드러브라는 마필을 추천을 드립니다. 월드러브. 요 마필은 이제 작년도 8월달에 데뷔를 해서 3착을 오고 9월달 경주에서 선행을 나서서 1승을 하면서 아주 출중한 능력을 보여주는 가운데 우승을 차지하고, 자, 지금 한 9개월 정도의 공백을 갖고 출전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 체중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당일날 이제 체중이 줄어야만 베스트의 컨디션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써놓습니다. 체중이 줄어야 된다. 그래서 현장에서 봤을 때 체중이 줄었는지를 꼭 확인을 해봅니다. 이런 마필들을 써놓지 않으면 저도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잊어먹거든요. 그러니까 체중이 줄어야 이렇게 써놨어. 근데 재검 때 512kg로 재검을 받았는데 얘가 뭐 10kg가 늘어서 522kg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모습으로 봤을 때는 스피드감이 조금 부족한 감이 있거든. 그러면 여기서 체중이 빠지지가 않으면 군배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일 체중을 꼭 체크를 해서 체중이 빠져야만 베스트다. 자, 기습적으로 선행을 가도 되고, 또 선행을 못 가고 따라가는 경주를 펼치더라도 7번 월드러브의 잠재력은 상당히 우수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7번 월드러브를 이 편성에서 아주 강하게 보는 입상 강거 전력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조용한 승부처 역시도 7번 월드러브를 정점으로 놓고, 자, 한번 승부들을 던져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제주개차 6경주입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승부를 제주경마를 하지 말라는 소리 잘 안 하거든. 그런데 이 6경주는요, 2번 한라 영상이 대가리는 맞습니다. 2번 한라 영상이 이 편성에 빠지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번 한라 영상은 대가리로 그냥 놓고 때리시면 돼. 전개 여부와 상관없이 2차게 안에는 온다고 그랬다. 강타가 온대. 그냥 말이 필요 없어. 얘가 대가리래. 그런데 문제는 후차기 지랄을 맞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일본 무궁무진도 훈련 상태는 좋은데 이 패턴이 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안 가. 훈련이 좋을 때, 그러니까 능력이 될 때는 훈련이 안 받쳐져서 못 왔고, 이번에는 또 패턴이 깨어지니까 훈련이 좋아서 올 수 있는 편성을 만났는데도 정면 승부를 띄웠을 때 과연 올 것이냐 되는 물음표가 형성이 되는 마필. 그래도 워낙에 이제 훈련이 좋았으니까 뺄 수는 없는 마필이지만 믿음이 팍팍 오냐? 그건 아니에요. 5번 항룡시라는 마필도 그가 두 번의 경기에서 생바닥을 거의 때릴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에 워낙에 이제 약편성을 만나면서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이에요. 편성의 덕을 제대로 봤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고, 또 지난번에 선행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선행 가느냐? 못 가요. 그러면 선입되느냐? 선입됩니다. 문제는 1110m에 대한 거리 경험이 그렇게 풍부하지가 않다는 것이 5번 항룡시라도 아주 강하게 읽어주기에는 2%가 좀 부족한 느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마필. 자, 8번 극찬사라는 마필. 지난번 경주 때 강타가 1번, 그때는 1번이었죠. 극찬사를 대가리 놓고 동보 생각에 강력한 단통을 때리고 도청관을 자르고 왔어요. 자르고 가고 불빛 축제를 3차 오니까 3복으로만 맞춰라. 그래서 극찬사, 동보생각, 불빛축제 3마리만 갖고 와서 3복승 단통까지 노렸던 승부처입니다. 야, 이거 도청관이 와가지고 고춧가루를 쫙 끼는 바람에, 야, 짜증, 그때 이제 인기승리 1위가 도청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잘랐는데, 지난번에 어부지리성으로 왔어.
이번에는 안 됩니다. 이번에 또 자릅니다. 전 7번 도총관 이번엔 잘라요.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까지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찬사는 이번에도 한 번 더 가져갑니다. 지난번에 입상 자체가 경주력이 하강을 하는 가운데 일고는 입상이기 때문에 얘는 더 끌어낼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또 원래 또 이 마필은 정명일이가 기승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적인 등짝으로 왔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입니다. 7번을 명일이가 우승을 했고 이창을 4번을 할 정도. 그러니까 입상을 40번을 탔는데 11번을 입상을 할 정도니까 거의 뭐 정명일 기수의 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8번 극찬사는 오히려 단통으로 때려보고 싶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근데 이렇게 메리트가 가는 경주, 신주 오고 싶은 경주는 아니에요. 자, 부산 5경주로 넘어갑니다. 클라이밍이란 마필이 버티고 있죠. 정계사 선행도 갈 수 있고 이번에는 또 훈련도 제대로 했고 여기 이제 적인기술라고 할 수 있는 유연명 등짝까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5경주에서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7번 클라이밍이다. 반대로 6번 조강도 좀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병력이 너무 많아. 병력이 너무 많고 능력은 되는 마필인데 병을 달고 사는 말이네요. 이 마필은 잘라버리고 싶은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7번 클라이밍만 자, 이번 5경주에서는 뭐 강력한 대가리다. 무조건 온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강력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제주계차 7경주 오늘 강태의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밤 빰빰빰빰빰빰 빠! 아, 이렇게 좀 맞춰야 되는데 여기도 요즘 제가 참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주경마도 전설마을에 소양호를 때렸던 경주거든. 그 다음에 이제 멘탈키를 때렸던 경주고 필사적생을 뺐는데 전개가 이상하게 막 흘러가더라고. 그러면서 골 때리게 돼요. 골 때리게 되면서 필사직생이 대가리를 치면서 제 막골이 깨어지는 경주였어요. 그러니까 좀 저로서는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아주 이상한 형국이 벌어지더라고요. 어쨌든 뭐 제 잘못이니까 뭐 남 탓하고 싶진 않고요. 자, 일단은 선행을 누가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경주인데 2번 명성신화가 선행을 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외곽 게이트에 10번 소양호가 있기 때문에 야 강타야 소양호도 굉장히 빠른데 2번이 선행을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이제 이빠이 선행력을 끌어내고 있고 또 장우성 기수의 스타일상 이게 선행을 안 가고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예, 굳이 현준이랑 갖다 비비지는 않을 거라고. 현준이야 안쪽 게이트이고 어차피 선행을 안 가면 확률적으로 그만큼 떨어지는데 안쪽 게이트에 선행 안 갈 리가 있어요, 현준이가. 그러니까 열심히 타는 애니까 어쨌든 선행을 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명성신화는 정계상 선행을 간다면 충분한 가능성 측면에서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다. 반대로 10번 소양호는 아마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당연히 덜덜하게 보는 게 맞다. 공식상.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메인 승부처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천 마필은 이번 명성신화는 가져는 가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7경주 역시도 중배당 단통이 가능한 경기로서 누가 팔릴까요? 9번 무등산맥이 좀 팔릴 것 같고 5번 유랑극단이 훈련이 좋아졌으니까 당연히 좀 팔릴 것 같고 뭐 이런 마필들이 팔리겠죠. 그랬을 때 찬스가 오는 겁니다. 우리가 노리는 마필은 복병 배당형 마필이 자, 이번 경기를 되면서 최상의 훈련 패턴을 갖고 있고 또 여기에 패턴 자체도 능력상 대가리이기 때문에 그 배당만을 단통으로 때려서 중배당 단통을 노리는 제주경차 7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 강력하게 중배당 단통으로 때려서 먹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6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UCC 중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9구로 때릴까?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배당으로 때릴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9구로 때릴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는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누가 팔릴까? 이게 누가 팔릴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간의 출전만 모두가 기복형 마필들이거든. 영군에. 그리고 또 그 기복형 마필들 간에 모였기 때문에 누구를 강력한 대가리라고 언급을 드리기도 어려워요. 그런데다가 설상가상으로 거리는 1400에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아주 느린 뚜벅이 편성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취입형 마필들이 유리하겠네?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마리논, 13번 마리논 같은 마필이 괜찮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으땀에 등짝이 김정욱이요. 아따 그 많고 많은 기수 중에 해필이면 등짝을 왜 김정욱이 태어났나. 아따 이게 좀 불안한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여러가지 복합관계를 형성을 하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의외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도 갖고 있고 의외로 이변에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주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강태가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8번 샤프게일입니다. 맞다. 13번 마린을 엄청 얘기하더니 갑자기 추천을 하는 마필은 8번 샤프게일이라네. 그래요. 좋아. 샤프게일이 추천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딱 보면 등위를 보면 생바닥을 때린 것 같죠. 지난번 부착 그 이전에 5군에서 우승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5착 8착 이렇게 차지했기 때문에 언뜻 보면 생바닥을 더 많이 때린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지난번 경주 때 이제 1400을 떼면서 나름대로 김용국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경주력의 하강을 보이며 조정을 거쳤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어차피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기 때문에 입상을 했을 때 그 전개, 즉 선입 전개를 하면서 종반 4코나 부분에서 선두권을 넘어설 수 있는, 즉 무빙으로 선두권을 강탈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났을 때 8번 샤프게일은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보일 수가 있는데 이번 편성은 선두권이 약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전개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라 8번 샤프게일은 전개와 능력 모두가 편성의 덕을 보면서 입상이 가능한 그런 전력이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8번 샤프게일은 어찌됐든 간에 배팅권에서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자, 여기서 안정과 배당이라는 그 배당 쪽은 구구모두 가능한 배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과 배당 쪽에 어느 쪽으로 승부를 할 것이냐 이 부분만 최종적으로 고민이 나와 있어요. 마법은 이미 다 골라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느 쪽으로 승부를 때릴 것이냐 여부만 고민을 하면서 일단 8번 샤프게일을 절대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져가는데 9구구냐 중배당이냐 요것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 중매인 승부처 자 멋지게 한번 때려볼 수 있는 그런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이제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좀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우예요. 12번 누리불패가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누리불패가 아주 빠른 말은 아니거든. 아주 빠른 말은 아니고 선입입에 대한 검증이 덜 된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당일날도 거의 인기만으로 팔릴 공산이 굉장히 높은데 안쪽 게이트 5번 바다영웅이나 또 8번 월드퍼스트 같은 마필들도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는 마필들이거든. 그럼 이런 마필들이 이제 밀어붙여가지고 또 마체프 같은 마필들도 밀어붙여가지고 12번 누리불패가 만에 하나 선행을 못 가버리는 날에는 의외로 배당이 좀 터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12번 누리불패를 배팅권에서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왜? 드러난 선행력 측면에서 그래도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난 건 확실하니까. 그러면 지난번 경주 때 선행으로 1승을 했으니까 이번에도 선행을 간다면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나 11번 누리불패를 뺄 수는 없죠. 자, 그랬을 때 요 마필을 어떻게 할 거냐. 빠질 수도 있고 얘를 그렇다고 축으로 놓고 싶진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빠질 수 있는 소지도 갖고 있는 아주 계급과 같은 입상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실무 누릴 불펜은 가져가는 자 부산 제7경주도 은근히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제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팔릴까요? 2번 마추빅추가 팔릴까요? 아니면 9번 삼방 트레일이 팔릴까요? 아니면 7번 그린나래가 팔릴까요? 이 세 마리가 함께 팔릴까요? 어찌됐든 간에 저는 7번 그린나래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제가 무조건 대가리라고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던 마필인데 요번 경주에서는 조금 덜덜하게 봅니다. 승골전이기도 하지만 더군다나 이제 4kg 감량 이점을 갖고 있지만 저는 좀 든든하게 봐요. 이 편성에서 이제 선입으로도 되는 마필이긴 한데 직접 급상승에 따른 조정 하강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7번 그린날은 좀 덜덜하게 보고 오히려 2번 마추빅추가 괜찮고요. 자 여기에 또 이 9번 삼방 트레일이 또 괜찮아요. 그 다음에 7번 그린나래를 자르는 대신에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하면 이 4번 고스트 마드론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4번 고스트 마드론이 괜찮아요. 이 54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장기 휴양마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빠릿한 스피드감은 좀 부족합니다만 4번 고스트 마드론도 예전의 능력이라면 이 편성에서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이 4번 고스트 마르론도 솔직히 지난번에 입상에 성공을 했을 때 1000m를 1분 00초에 끊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잠재력은 상당히 우수한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7번 그린나래보다는 좀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7번 그린나래를 좀 덜덜하게 보고 오히려 4번 고스트 마르론이라는 마필을 아주 강력하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그런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스트 마더론이 들어오면 뭐 배당은 짭짤하겠죠.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9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UCC 메인 승부처고 부산제 10경주가 오늘 또 강타의 부산경마 끝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두 개의 승부처를 붙여서 멋지게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9경주는 누구를 중간으로 놓고 때리느냐 이게 관건인 경주예요. 굉장히 어려운 경주죠. 누구를 충만으로 때릴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일단은 6번 지봉승리가 눈에 띄는 경주이긴 한데 지봉승리를 대가리로 놓고 때릴 수가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보고 싶은 경주예요. 지난번에는 지봉승리가 선입으로 날라들어와서 우승을 차지했지만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 지봉승리가 그렇게까지 뛸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직전 급상승에 따른 조정 하강 가능성이 높고 패턴도 어느 정도 깨어진 느낌이 강한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6번 지봉승리가 이 편성에서 대가리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봉승리는 그렇다고 뺄 수 있는 편성은 아니에요. 뺄 수 있는 편성은 아니고 받치기 정도로만 고려를 하고 이 편성에서는 지난번 경주 때 좀 덜덜하게 승부를 했고 경주 운영 측면에서 너무 시중 외곽을 돌면서 아쉬움을 주었던 놈을 이번엔 대가리를 놓고 때릴 겁니다. 바로 그놈이 충마입니다. 자 그래서 중배당 단통이 가능한 자 부산경마 최대 승부처 UCC 메인 승부처에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면서 자 초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제 9경주 자 메인 승부처 무조건 적중을 자신하는 강타의 메인 승부처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10경주 오늘 강타의 끝장 승부처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는데요. 어쨌든 이 경주는 무조건 적중이 가능한 경주죠. 자 10번 디퍼런트 디멘션이라는 마필입니다. 지난번 제시 트로피 특별 경주에서 영웅 챔프가 당시에 선행을 갑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뒤에 따라서 마천볼트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10번이 당시에 10번 디퍼런트 디멘션은 선입선에 붙었다가 뒤로 쭉 물러나요. 뒤로 쭉 빠져. 그러면서 레이스 자체는 영웅 챔프, 마천볼트, 그 다음에 이제 서울블릿 이런 마필들 간의 일정으로 압축이 되는데
마천볼트가 떨거덕 당시에 이제 마천볼트하고 디프런트 디멘션이 30조 울줄리 마방에서 2등을 출전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것 같거든. 못 넘어갈 것 같거든. 저 영웅 챔프를. 그러니까 영웅 챔프는 선에 가서 이제 깐득깐득거리면서 버티다 3착이었고, 디프런트 디멘션은 중위권 연결을 하면서 뒤로 쭉 물러나면서 추임력을 발휘하면서 올라왔었어요. 3착을 했는데, 당시 이제 선입전개를 꾸준하게 힘으로 버텼다면 제가 보기에는 우승도 가능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전반적인 뭔가 경주 운영 측면에서 또 뭔가 약속된 경주를 한 느낌이 강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10번 디퍼런트 디멘션은 뭐 이 편성에서도 충분히 대가리의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라서 자, 이번 끝장 승부처에서는 10번 디퍼런트 디멘션을 강력한 대가리를 놓고 때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타가 준비한 부산경마 경마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배당이 좀 터질 것 같은 거야. 한 2개 경주 배당이 좀 999도 나올 수가 있고, 나머지 한 2-3개 경주가 중배당이 나올 수가 있고, 나머지 경주가 좀 평이하죠.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맥락은 같이 하지만 지난주는 중배당이 굉장히 많았어요. 10배 막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지난주보다는 조금 배당이 떨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붙어볼 만한 메리트는 있지 않느냐. 어쨌든 이번 주는 강타의 승부 주간인 만큼 자, 멋진 대박으로 여러분들에게 선사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내일 서울경마 경마방송 시간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